네. 자, 여러분들은 참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나눌 수 있는 여의도 클래스 안내해 드릴게요. 너튜브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도 올릴 수 있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접목시켜 종목까지 확대해보는 아주 가장 하이라이트 코너인데 나영우 위원님께서 직접 오늘 주제 선정에 함께해 주셨어요. 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이제 양봉을 봐도 이제 기쁘지 않아. 삼성전자 우울증. 근데 아까 나영우 위원님께서 어찌 됐던 간에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삼성전자 상승의 재시작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긴 지지부진으로 말 그대로 삼성전자 우울증이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 나영우 위원님의 의견 참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매출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한 30% 이상의 순증을 예측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리서치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메모리 쪽이라든가 이제 낸드 쪽이라든가 계속해서 좀 돈이 많이 되는 쪽, 마진폭이 좀 큰 쪽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더 이렇게 좀 매출을 많이 나오게 한 배경이고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뭐 지금 가전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인 성수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덜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좀 이제 비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전체적인 외형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근데 뭐 방금 우울증으로까지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좀 웃음이 좀 났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세의 연속성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도 연속적인 매수를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유지해 왔던 것, 뭐 최근에는 기관에서의 매수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회귀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종목들이 움직일 여건이 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종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외국인들의 매도 움직임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아무리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외쳐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오늘 수량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하방으로 만드는 게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선물이라고 그래서 주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묶은 그 값어치와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 매매를 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또 영향을 미치고 옵션이라는 이제 합성 선물이라는 시장에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선물 시장과 옵션, 합성 선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방 쪽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물의 압박은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시원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선물 시장에서 무려 한 1조 원 이상대 아주 강력한 매수가 나왔는데 뭐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가 않다. 그렇지만 굉장히 크게 내리 눌렀던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은 무엇보다도 낙수 효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슈 분석을 좀 해드릴 때 지난주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M&A 관련해서 뭐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현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사실 AI하고 5G 뭐 이런 쪽 뭐 전기장치 관련해서 전장 관련해서 3년 내에 M&A를 하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알맹이가 다소 없을 수도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기업들과는 코어, 사실상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뭐 수급이라든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기에는 지난해 연말 연초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IT 섹터가 끝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서 관련된 1차 밴더, 2차 밴더의 움직임은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고 태블릿 PC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해서 뭐 시계라든가 몸에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막상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는 2.6% 움직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막상 보면 시스템 반도체 부품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급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사실상 크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품주들의 움직임 보면 언제 시장이 이렇게 빠졌냐는 듯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IT 부품주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올 만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들을 좀 꼽아본다라고 하면 AD테크라든가 그리고 PSK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 상태고 조금만 10에서 한 20%가량 조금 더 시장 수익률을 따라올 때까지는 저항 매물이 좀 상당히 적은 좀 편안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어수선하고 좀 들썩들썩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조금 이게 종목들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세게 시작했다가 윗꼬리 달고 쫙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럴 때 오히려 가격 매력도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 아직은 뭐 날아갈 거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워낙 시장 수익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한번 집중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 삼성전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제 같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마냥 기쁘지는 않은 첫 번째 이유,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이 진짜 상승의 시작이냐라는 부분,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대형주의 삼성전자의 상승이 있었기에 코스피는 플러스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나영우 의원님께서는요, 앞서도 그랬지만 낙수 효과를 주목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IT 부품주의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에 체크해뒀는데 종목까지도 얘기했잖아요. AD 테크놀로지, PSK, DB하이텍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위원님께서는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편이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네, 삼성전자 뭐 제가 1,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삼성전자 사실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6%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과 그리고 이 애증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오늘 상승의 원인들 몇 가지 팩트만 좀 살펴보면요. 7월 달에 수출 무역 집계를 보니까 한 554억 달러, 기록이 역대 월별 최대 수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뭐 AMD나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다우나 나스닥의 지지부진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견고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뭐 인텔보다 앞섰다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자체 AP에 대한 그런 수주를 삼성전자가 오늘 하면서 양사가 협력 단계에 이르는 그런 좀 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4분기 출시하는 픽셀 6와 픽셀 6 프로 여기에 탑재할 AP를 생산하기로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50% 이상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인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를 합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수급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기관의 수급보다도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697만 5천 주 정도가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의 물량이 최근에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4월 2일 날도 770만 주 그리고 현재 2월 25일 날도 850만 주.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렸던 그 시점이 그때 당시에 단기적인 고점 양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 2.6%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일 어떤 상태의 매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직까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가 바로 또 상승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반도체 IT에 관련된 종목들 좀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KH바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KH바텍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올라온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자, KH바텍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KH바텍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우리 팬데믹 때 대략 한 12,000원 정도. 현재 구간은 22,000원이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폭이 100%가 안 올라온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 팬데믹 이후에 올라왔던 폭들을 보면 대개 뭐 300%, 400% 이상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대략 100%가 안 올라왔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과 좀 비슷한 종목을 하나 더 보면은 세경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텍은 스마트폰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세경 하이텍 경우에는 작년에 팬데믹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16,900원. 예, 지금 23,600원이니까요. 이 종목도 거의 50% 정도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훨씬 더 가성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그런 상승이 좀 두루뭉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모아주는 전략을 두 분께서 주셔서 참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꼬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되겠네요. 네. 좀 더 삼성전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 다양하게 좀 수급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공급 과다, 메모리 공급 과다나 경쟁업체의 투자. 거기다 투시 막화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CEO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 부진을 이제 해소하려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까라는 부분인데 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막상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 관련해서 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삼성에서의 그 내부의 뭐 의사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어떻게 한두 뭐 개인의 역량이 발휘되기보다는 뭐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말 그대로 뭐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이 차지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임원진들 또는 최고 경영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연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어찌됐든지 간에 오너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입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오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좀 봤을 때는 이제 뭐 최고 결정자의 어떤 그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보다는 업황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얼마나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삼성전자 계속 화랑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너무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 매니저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던 아주 그런 망신사를 뻗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는 딱 의무 비율까지만 늘리고 그 이상은 이건 너무 올랐어 해서 계속 비중을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는데 계속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그 편입 비율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다른 액티브 주식형 펀드들,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밤이가 되는 이런 펀드들은 수급이 외국계에서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 한두 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오너 리스크보다는 조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좀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선행되려면 일단 신흥 증시가 조금 더 이제 선진 증시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신흥 증시로 좀 유입되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 아시아 증시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진정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홍콩이나 중국 리스크가 조금 감소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궤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히려 결론은 수급이고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냐,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업황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삼성전자 상승의 의미를 좀 어떻게 부여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